자, 그러면 이제 전공 B를 이제 넘어갈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기획에 들어갈 단체 명칭을 쓰고 밑줄짓 이행을 참고해서 디귿에 공통돼 들어갈 노동운동의 노선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가는 원산 총파업이라 해서 유명한 그 노동쟁이 있었죠.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거기 그 조선의 면모에 대한 임무에 대한 결인데 일단 그 원산 총파업 사건을 주도했던 그 단체 이름을 쓰시오가 이제 그 기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거는 원산 노동자 연합회라고 쓰시면 돼요. 자, 원산 노동자 연합회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이걸 줄여서 이제 약칭 이제 원산 노련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그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요번에 15년 개정 교육 과정 있죠.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그 해남이라는 그 출판사가 있어요. 해남 누군가? 해남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이걸 냈더라고요. 해남이 그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 구성도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해남 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게 해남에서 냈던 거예요. 그 해남에 보면 그 원산 총파업 내용에 거기 그 원산 노동자 연합회 단체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그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단체 명칭 썼고요. 밑줄친 니은을 참고해서 디귿에 들어갈 공통된 노동운동을 쓰시오. 계량주를 배격하고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산 총파업 사건 이후에 이제 얘기죠. 1930년대 초반에 비합법적인 어떤 노동운동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적색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뭘 써야 되냐? 이 원문 내용은 어디 있냐면 심부셈이 있어요. 심부셈에. 그래서 요 뒤에서 들어갈 것은 이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이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혁명적 노동조합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혁명적 노동조합. 그래서 이 혁명적 노동운동 조직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조선의 혁명적 노동운동의 노동조합의 운동의 임무에 관한 결의,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또는 있는데 보통 적색 노동조합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적색 노동조합. 그래서 푸셈이 있는 사료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문제들 보면 이게 그 예문 이렇게 있고 그 예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가로형 문제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답답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아마 채점하기 편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긴 어렵죠. 왜냐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성의 명칭 쓰고 신라가 밑줄친 니은을 차지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비석을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장군 윤충을 보내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어딜 쳤냐? 여기 보면 그 대하성을 친 거, 신라의 대하성을 쳤다. 요와 동시에 이제 성도강 신라본기야. 이건 백제본기에 있는 내용이고 신라본기에 있는 내용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죠. 자, 대하성의 패전을 듣고 그때 대하성에 누가 있었냐면 그 풍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풍속 안에 고타손이가 그 당시 김춘추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풍속과 고타손이가 잡히고 죽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도덕 풍속이 문제예요. 왜냐면 남의 아내를 격탈하다가 그러니까 사통하다가 자기 부하장수거든요. 부하장수 아내를 빼앗아 갖고 이제 거기에서 사통인지 하여튼 격탈인지 그렇게 하다가 그 부하장수의 뭐냐면 그 분노에 그 부하장수가 이제 백제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대하성에 함락한 거거든요. 자, 하여튼
춘추가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서서 종일통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에 지나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보는 문장이죠? 그리고 감정이입할 때 이제 감정에 입해서 거기 검은 책인가요? 검은 책에 감정이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적 감정이입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춘추가 기뻐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나온데요 뭐요? 아 많이 슬픔에 잠겼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죠. 하여튼 그 검은 책에 있는 사료 내용인데 그래서 춘추가 이제 있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디 먼저 가요? 예, 고구려 가죠. 근데 고구려 갔더니 요구한 게 뭐예요? 그때 이제 실권자가 고구려 왕이지만 실제 영계소문이에요. 예, 영계소문이 말하기를 이제 중령은 본디 우리나라 땅이니 내가 만일 중령 서북 땅을 돌려주면 원병을 보내겠다. 자, 이때 이제 중령 서북 땅은 이제 오늘날 강원도 그 한강 상류 지역을 얘기하는데 자, 이 중령은 언제 점령했냐? 뭐 여기 설이 있는데 일단 진흥왕 때 성왕과 협력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장악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장악했던 걸 알 수 있는 것은 당양 적성비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고대 비문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나왔는데 공부하실 때 고대 비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2번 있고요. 참고로 이제 교과서가 요번에 15년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09년 개정, 12년 수정 교과서가 그 15년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보니까 그 15년 개정 근현대사가 잘 되어 있는데 정근대사는 골려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부실해. 근현대사는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정근대사는 요번에도 이제 뭐냐 주간 문제도 나왔잖아요. 물론 주간은 15년 개정에도 있긴 있지만 12년 개정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정근대사는 12년 개정 교과서 있죠. 그러니까 09년 개정인데 09년 개정이 두 개가 있어요. 그중에 12년 수정 교과서가 있어. 우리가 보는 그 전에 교과서들 정근대사 위주 때 정근대사 공부할 때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요번에 나온 15년 개정 교과서 중에 역사 있죠. 역사 중학교 역사인데 역사 내용을 먼저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정치사 위주다 보니까 약간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약간 인권 수준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2년 개정가 그다음 15년 개정 그걸 이제 각각 12년 개정, 09년 개정은 저기 그 정근대사, 그다음에 15년 개정은 근현대사 이렇게 해서 교과서를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도 그 작문형 문제죠. 작문형 문제.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 교사는 조선후기의 신문지 동료라는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풍속화, 김홍도의 풍속화죠. 자, 이걸 활용하기도 했다. 박 교사는 출처확인, 포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이렇게 했으니까 출처확인이 나오니까 뭐 드레이크의 이론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역도너 문제와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만들어낸 거야. 저자가. 그래서 읽기 단계 설정에서 조선 후기에 그 풍속화해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파악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했다. 수업 단원에서 신분질서 생활 모습 변화했고 전시 학습 있고 수업 목표가 있어요. 조선 후기 때 양반지 변화 파악하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A 그림 있죠. A 그림은 이게 그 양반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 말이 많아요. 이게 부연 평미층이다. 아니면 양반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하여튼 A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이 양반이라 추정하면 양반이라는 사람이 일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반 계급 중에 좀 떨어진 잔반 계급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류 양반은 아니어도 그 뭐냐면 상인 양민이고 양민 중에 좀 돈 많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양반의 신분을 샀던 사람이 아닐까. 예,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B는 확실하게 조선 전기 때 그림으로써 양반의 어떤 신분 구조를 잘 볼 수 있죠. 위계 구조를. 일반 평민들이 와갖고 양반한테 머리를 숙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박교사의 교수학습 활동 보면 이 출처확인 있다고 했죠. 이 출처확인은 그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드레이크라든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건 관련이 없고 요걸 이제 생각하면 안 돼요. 요 내용만 그냥 보세요. 이론적인 건 건너뛰고. 그래서 그림은 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저자가 나왔죠.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어디죠? 작성 시기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질문은 뭐겠어요? 신뢰성이죠. 신뢰성. 그럼 신뢰성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럼 이 그림은 신뢰성 있는 그림입니까?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약간 돌렸어야 돼. 답을 쓸 때. 이 그림은 믿을 수 있는 그림입니까? 자, 이게 답이에요. 네. 그림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건 신뢰성이죠. 그래서 그 앞에 저자, 시기, 그다음 신뢰성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출처하긴 요걸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요 지문만 보고 하나하나 대입해 갖고 쓰셔야 돼요. 네. 보니까 쉽죠? 금방 나오잖아요 답이요. 자, 포면적 읽기하고 맥락적 읽기는 자체는 이건 역교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출제가 만든 거고 요 내용을 보셔야겠죠. 포괄적 읽기는 이 그림 자료를 통해서 명시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이거 맥락적 읽기는 자료 밑에 숨어있는 내용을 보는 거야. 그 시대상을 분석하고 추론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사 질문이 있게요. 질문을 보면 자, 가족을 보이는 그림 속의 인물은 몇 명입니까? 보이죠? 하나, 둘, 세 명이겠죠? 왼쪽에 앉아있는 여자는 무엇입니까? 뒤에 앉아있는 남자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면 요 외에도 더 뭘 물어보냐? 자, 이거는 다 물어보면 돼요. 가능성이 다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드는 건데 뭐 오른쪽에 앉아있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남자가 쓰고 있는 모자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사용하는 직물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외에도 요 그림을 보고 주어질 수 있는 답안은 다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뭘 주의했냐면 이건 포면적 읽기잖아요. 포면적 읽기. 그러니까 이거는 양반이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틀린 거죠. 왜 양반은 뭐냐면 쓰면 안 되냐면 그 김홍도 그림에서 요 모자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제가 이제 잠깐 까먹었는데 요 모자는 양반이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유한 평민층이 쓰는 모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잔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유한 평민층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있고 아니면 그 양반지에 사는 부유한 평민층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만 보고는. 그렇지만 해석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여기 시대적 상황에서 분석을 추론을 하니까 요때는 양반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 A 그림에서 보면 과거에도 노동을 하지 않았던 양반이 자율자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보이는 그림만 보고는 양반이랄 수 없으니까 양반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요거는 해석과 관련된 거니까 양반을 써야 된다. 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해석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기획의 질문하고 그다음에 인물 중에 니은에 들어갈 질문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게 이제 디귿에 대한 질문인데 A와 B 그림에 대한 그 맥락적 질문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시대적 상황을 깔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양반이라고 이제 맥락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A 그림하고 자료 B에 보이는 양반의 지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에
여기 보면 양반 중심의 어떤 신분 질서가 흔들리다 해갖고 신분지 동요 내용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신분지 동요 요걸 매개로 해가지고 A와 B의 그림을 이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뭐냐면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의미 도출하기. 의미 도출하기. 이것도 뭐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에 있는 거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겠죠.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단계인데, 자 여기 보면 선생님하고 영호라는 이제 학생을 뭐냐면 얘기를 나눴던 건데, 이 말 들어보니까 이 춘재 교수님이 대학교 강의 시절 그 대학교 강의할 때 그 어떤 그 대학생하고 자기 이제 제자하고 얘기를 내용을 요걸 이제 고등학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A 그림의 속의 남자를 보고 조선 후기 때 몰락한 양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교 경전을 읽던 양반의 모습은 사라지고 몰락한 양반이 노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의견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자기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A 그림 속의 남자는 저에게는 경제적 분홍처럼 보입니다. 분홍이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자리를 짜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그 A 그림이 그 양반 그 남자에 대한 해석이 많다고 했죠. 그 다른 해석을 제시한 거야. 그림을 보고. 자, 그러면 니을의 반응을 가능케 한, 그러니까 다른 해석을 가능케 한 그림자의 특징을 한 가지 쓰셔. 그러면 저도 예전에 이게 답을 잘못 따랐는데 그림자 특징을 쓰라니까 어떤 걸 썼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썼어. 기본서에 그 녹색 책에 있는 내용 있죠. 파란 책에 있는 내용도 쓰고.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 보고 유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이건 당연하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걸 쓰셔야 돼요. 요것만 보고 기본서를 보지 말고. 그래서 역교론의 작문형 문제들은 특징 보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물어봐요. 기출 중심으로. 근데 그것도 한두 문제 정도 물어보고 대개 보면 그 안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왜 성리학처럼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양명학처럼 안에서 찾아. 안에서 답을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 실제 의도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도출할 때는 이 그림자의 특징을 기본서가 아니라 요구에서 그 선생님과 영어의 어떤 대학 내용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문제가 기본서를 벗어나는 그 문제들이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경향들이. 그래서 오히려 기본서를 많이 할수록 틀릴 수 있어요. 이 부분 문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죠. 4번 문제. 자, 여기에 보면 이 문제가 가와 나와 요 관련된 문제가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답이 몇 개는 다 있어. 그 안에 보면 까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면 이제 뭐냐면 틀릴 수 있는 거죠. 자, 4번을 보면 삼국지 동옥조전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지 못한 이제 교과서 사료 외에 내용을 이제 있어요. 그 물론 사료 읽는 그 한국사 집에 사료 집에는 있긴 있지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옥조죠. 옥조는 그 동옥조도 있고 뭐 북옥조도 있는데 사회구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나라가 작아서 큰 나라 사이에 압박을 받다가 마치 고구려에 신속하였다. 고구려는 동옥조의 대인을 사자로 삼아 대인은 그 지방의 유력층이에요. 사자로 삼아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끌도록 하고 대인의 역할은 이거야.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끄는 게 대인의 역할이에요. 네, 역할. 대가 요때 가라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수장층을 얘기하죠. 대가의 내용은 고구려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야. 이 고구려 지배층들이 그 당시 옥조를 지배하는 과정에 군사적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준 거죠. 그래서 조세를 통치가됐다. 조세를 통치가는 조세를 총책임한다 그거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그 밑에 자 다음 밑줄친 기획과 니은의 수치 과정에서 각각 역할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죠. 근데 그거 일부분 사주 속에 있어요. 그냥 뭐야 동옥죄 대인의 역할은 뭐야?
서로 맡은 지역을 이끌게 한다. 행정적인 어떤 관리 그 부분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뭐 수송하는데 실무적 역할을 했다 보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돼요. 그냥 그 지역을 이끌도록 하고, 대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보고 총책임을 하는 거야. 총괄하는 역할이야. 통책이 총괄이니까. 그러니까 조세를 통찰했다. 그 다음에 조세 징수나 이런 운반관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동옥주는 대인들은 서로 같은 지역을 이끌도록. 맡은 지역 이끈 게 왜 조세하고 관련돼 있냐? 일단 조세를 하려면 징수를 하려면 세원을 파악하고 이거 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기존의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지 조세를 수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찰층에게 그 지역을 파악하게 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그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대가들이 그 조세를 징수하고 운반하는데 뭐냐면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한국인이면 중국산가? 아니 한국인이면 중국산가? 그 국편이 있어요. 신편 국편이 자료에도 있고 국편이 내용이 자세히 돼 있는데 일부 합격자분들이 이 책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구입했는데 이거 책 소개하면 좀 근데 일단은 한국역사연구에서 시대사 총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1권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근데 국편이보다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것 같아요. 답은 다 들어가 있지만. 예. 그래서 뭐 이걸 보고 이제 자기 썼다. 그래서 추천하신 분이 있는데 봐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고대사 부분이 그렇게 이제 볼만한 게 없어요. 예. 심부생 1, 2권은 그냥 학계 이견하고 동떨어지고 있고 판타지 소설물이고 요 정도는 고대사 그 정도는 약간 보충하는 의미로 봐두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냈다고는 보장을 못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여기 외에도 다른 논문이나 다른 책 다 있어요. 그 부여사 관련된 상고사 관련된 책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딱 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봐두셔서 좀 그 여러 가지 고대사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요. 자, 그 다음에 나사를 보죠. 자, 나사는 이제 삼국시대 때 그 여격 동원과 이제 조세 수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요 시기상 좀 기준을 볼게요. 자, 이 시기는 몇 세기 때냐? 이 시기 때는 여기가 쓰여진 게 삼국지 위지동 이전이죠. 그러니까 위지동 이전이니까 대개 BC 4세기부터 해서 AD 1세기 때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나시기는 수속 고려전이나 고려는 이제 그 고구려 별칭이죠. 이 목간 관련된 내용이죠. 이 목간. 예.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그 목간 자체가 그 당시 그 발견된 장소가 성상상성인가? 네. 그 지역인데 자, 요 그 성상상성 목간 관련된 이 가야 지역이에요, 예전에. 그 지역은 이제 가야를 점령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요 호기는 6세기 이후 때예요. 6세기 이후 사례야. 자, 6세기 이후 사료라는 거죠. 요때는 이미 이제 중앙 집권화되고 재민 지배 체제가 강화될 때죠. 예. 요걸 시대적 분위기를 깔고 이제 봐야 돼요. 자, 나에서 가장 비중이 차지한 수치 대상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 답은 여기 있죠. 이 사람은 특징이 이 분이 어떤 분이 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답을 이제 깔아놨어. 인쇄. 고대사에서는 인두세, 그러니까 인쇄가 중요한 수치 대상이죠. 그래서 인두세 또는 인쇄를 써야지 답이 맞게 돼요. 답을 준 거예요. 예. 왜냐 고대사에서는 토지보다 인두세가 높은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는 그 농업 생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 비육도 그렇게 차별이 없었어요. 그 토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농업 생산을 좌우하거든요. 특히 성인 남자의 노동력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 그래갖고 그 인쇄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여기 호가 있는데 이 조로서 호를 냈다는 거는 이제 고구려는 3등분으로 나눴어요. 3등분. 3등호제 호를 3개로 나눠서 세 개 등으로 나눠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뭐냐면 토지나 재산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눴죠. 예. 근데 이제 비중은 인쇄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인쇄 비중이. 요게 어디 나왔냐면
한 통에 나와 있어요. 한 통. 최근에 뭐 한 통 잘 안 읽는다고 하는데 가끔씩 보면 한 통에서 중요한 내용도 있어요. 한 통에 보면 인쇄 비중이 높다 그 내용인데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도 약간 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돼. 여기 보면 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수치 대상으로 삼자. 수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지 인쇄는 수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걸 정확히 말하면 수치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세금의 명칭을 쓰라고 해야지. 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뭐 출제자분 분들 뭐 그냥 까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제가 좀 약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참고사전이 공유가 안 되네.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네. 자, 하여튼 그 수치 대상이라는 게 이제 그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이라든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사항을 그 목적에 있는 것을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걸 수치 대상이라는 말 쓰면 안 되죠. 세금의 명칭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그 발문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걸 누가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보면 성인 남자 정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세금의 아니 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세금 명칭이었어야지 정확히 인세나 인두세나 명칭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수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출제를 하실 때. 자, 그 다음에 나의 방식의 수치를 가능하게 지역 지배 방법을 써라. 자, 이렇게 수치를 이제 개인 단위로 했다는 거. 아까 인세 같은 경우에도 그 인두세니까 개인을 파악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이제 선상상성에서 동원할 때 납부자 신생의 목간을 다 적어놨죠. 이런 것들은 뭘 가능했기 때문에 중앙집권화 정확히 말하면 재민지배 체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민지배 체제. 그래서 인쇄나 그 다음에 여기 그 목간 내용도 하나하나 개별적인 내용들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재민지배 체제. 그래서 이분 출제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문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요 안에 이미 답을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물론 이제 아쉽게 수치 대상이 돼갖고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자 인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석을 하면 요게 인쇄 그다음에 호등에 따라서 하면 이미 다 개별적으로 파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목간에 있는 개인 신상을 다 파악을 한 거죠. 예전에 그렇게 파악 안 했죠. 음락 단위로 해서 그냥 공동납부를 해버렸지. 그러니까 이것은 재민지배 체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답은 재민지배 체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은 아이고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정책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오클라티누스나 네로나 이런 로마 탄압이 아니라 참 약간 알려지지 않는 트라누스야 관련된 그 기독교 탄압이죠. 자,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서강자에 있어요. 서계도 없고 유일하게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야. 서강자.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폐하 저는 그들의 범죄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깊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뭐뭐 신자인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백을 하면 저는 즉각 그들에 대해 처벌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비누스라는 속주 총독이 이제 티라누스에 보낸 그 서한 내용이고요. 그 답변 내용이 있죠. 뭐뭐 신자는 대한 기하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뭐 신자는 뭘까요? 여기는 기독교를 얘기하죠. 기독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이런 성격을 지닌 모든 사건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를 찾아내라고 애쓰지 마라. 자, 이게 티라누스인데 티라누스의 이제 종교 정책에 대해서 특징을 보면 여기 서강에도 있지만 적극적인 기독교 탄압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극적이거나 그냥 온건한 정책이야. 그래서 기독교 탄압은 하지만 굳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탄압을 한 게 아니라 친구가 들어올 때만 잡아서 탄압을 하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배교하겠다 하면 하나님을 버리겠다 하면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뒤에 있는 디오클라티누스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탄압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나와 관련된 사를 보면 자 황제 니을과 함께 니키니우스라는 사람인데 니키니우스는 좀 약간 듣보잡이지만 누구하고 공동 통치했냐면 그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는 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내가 그 공공의 안녕과 안정에 관한 모든 일을 협의할 때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충분히 유익하다는 생각했던 일 중에 가장 먼저 신에 대한 외경심을 견지하는 일을 규정된다 생각한다. 즉 기독교 신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밀레노 칠령을 통해서 자유 인정했죠. 자 그러면 관련 문제는 이제 풀어볼게요. 자, 미주일진 기획의 내용을 니은 종교와 관련해서 쓸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의 내용은 이제 저들의 범죄 행위 이거에서 니은의 종교와 관련돼 쓰면 기독교 관련돼 쓰면 이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금방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거부, 병역 거부, 그 다음에 서강자에 있는 내용이 야간 모임을 하거나 마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기독교 신자들은 남들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 야간에 모여가지고 한 거 있고 마술은 아마 그 얘네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이 와갖고 병을 곤치고 막 그런 그걸 보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메주진 디그데 황제가 그 당시 니은 종교에 대한 정책을 니은의 황제와 비교해서 쓰시오. 일단 니은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종교를 인정했죠. 기독교를.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밀란 실력을 기독교를 공인했고 니케아 종교회를 소집했던 니은 황제와 달리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달리 디그데 황제 티라누스는 기독교 불법 종교 규정하고 소극적인 탄압 정책을 했다. 여기 핵심어는 소극적이야. 단순히 불법적인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말을 써야 돼. 이건 트라누스가 뒤에 있는 디오클라티누스하고 좀 다른 그 종교 정책을 폈죠. 기독교 정책은 탄압하는 건 똑같지만 뭐냐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소극적, 온건한 이런 말을 쓰셔야지 뭐냐면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게.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인명을 쓰시오. 요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고 니은의 황제가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시행된 경제정책 한 가지 쓰시오. 자, 이건 의외의 답이 나오는 건데 되게 우리는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뭘 이제 했냐면 이게 이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솔리두스 폐지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솔리두스. 솔리두스 발행인가? 예. 발행을 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솔리두스라는 그 화폐를 발행했다. 여기 있고 서기에도 있고 근데 의외로 여기에는 답이 빠져 있고 이 내용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 정책이 아니라 뭐 그 예를 들어 갖고 사회정책으로 생각한 원적법 있죠. 원적법. 이 원적법은 도망간 콜로너스를 잡아다가 본적지에 다시 소환하는 제도가 원적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콜로너스는 이미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때 만들어졌고 이걸 이 원적법을 통해서 콘스탄티누스의 원적법을 통해서 이 그 콜로누스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이 원적법이에요. 이 원적법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가격제를 폐지했다 있죠. 그 사료리나 서양사에 보면 그 두 개를 이제 뭐냐 답을 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들려온 소문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외의 답안이 이제 있어요. 답안이. 그래서 이제 솔리디우스의 이제 발행 뭐 이것도 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통화 정책으로 봐가지고 경제 정책과 좀 다르다 해갖고 넣는지 아니 원조법을 그 당시 이제 농노도 중요한 경제적 어떤 요소니까 이걸 또 경제 정책으로 관련돼서 봐서 원조법을 넣는지 뭐 그건 이제 출제자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이제 원조법이라든지 최고가격제 폐지 요게 답이라고 이제 소문이 돌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보세요. 6번. 이것도 이제 뭐냐면 그 장문형 문제죠. 이것도 잘 읽어보시면 요 안에 답이 있어요. 여기 1차시 활동이나 홍교사의 뭐 소비읽기 2차시 학습 활동인데 되게 지문이 크죠. 어우, 지문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면서 요 지문을 찾죠. 되게 언어 수리 능력 이게 공부할 때 답 찾을 때 지문 다 읽지 않고 요거 밑에 있는 지문을 보고 관련된 예문을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예문 딱 보기에 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작성 방법을 보고 그 예문 내용을 찾아가면서 볼게요. 자, 여기 1차시 학습 활동에서 평가 기준 A와 B를 작성할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기준을 볼게요. 밑줄진 기획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 이렇게 있는데 이 단설다죠. 역사적 인물과 세력들 지시할 거. 그 기획을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서 쭉쭉 위에서 보면 인물들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 찾기 해갖고 주장과 근거 있죠. 개합화 인물들에 대한. 그래서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인데 이거는 그 급진개합하고 온건개합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은 뭐냐면 급진개합화, 그 다음에 나는 그 온건개합화 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가 준 게 뭐야? 역사적 인물과 세력을 제시하는 거. 그러니까 요걸 근거해서 역사적 인물과 세력을 제시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 김옥균 등 급진개합화, 김옥균이라는 인물과 급진개합화라는 세력을 제시하고 또 한편으로는 김홍직 등 온건개합화, 김홍직이라는 그 인물과 그다음 온건개합화 세력을 제시한 다음에 주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자기에서 찾았는가? 여기 주장과 근거 찾아보기 있잖아. 요걸.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합쳐서 요걸 갖다 붙이면 돼요. 근거로서 쉽죠? 이렇게.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주제와 근거를 자료에서 찾았는가 써야지 그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가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찾아보기만 하죠. 이걸 찾아보고 이걸 검토하고 타당하는 거는 그 뒷부분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만 한정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인물들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앞에 김옥균 등 급진개합화와 김홍진 등 온건개합화 주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과 근거를 잘 찾았는가. 요걸 이제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좀 약간 또 단서가 좀 많죠. 가와 나의 활동을 고려해서 니들 평가하는 기준 이렇게는 가와 나가 뭐고 니가 뭔지를 니들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가는 여기 보면 학생 모든 활동이 나오죠. 주장과 근거를 분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찾는 게 뭐냐면 나죠. 나인데 가가 있고 나 학생의 모든 활동에서 갑신전변에 대한 역사의 평가 비교하기 요 부분과 갑신전변의 의견 나누기 여기인데 요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플러스 시키면 돼요. 문장을 하나 만드는 게 되죠. 자, 그 먼저 보면 개화를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이걸 써야 돼요. 이거는 주장과 근거를 분류하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은 갑신전변에 대한 역사가 다양한 평가를 알고 여기는 갑신전변의 역사 평가 비교하기 있죠. 이걸 쓰고 되면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갑신전 의견 나누기라고 했으니까 그 자신의 갑신전변에 대한
평가를 모두가 공유한다. 요걸 쓰면 돼요. 학생 모든 활동이 있으니까. 자, 요걸 플러스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뭐냐면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쓰시면 되면 되는데,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계열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갑신전변에 대한 역사의 다양한 평가를 알고, 요게 두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갑신전변에 대한 평가를 모두가 공유한다. 요 세 번째.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돼요. 쉽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못 적으신 분들은 제가 그 알려진 그 게시판에 있는 예상 답안 풀 있죠? 그걸 다운가서 보시면 돼요. 저도 그거 보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도 이 문제 이렇게 풀었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짓 니은에 활동하면서 밑줄 디귿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교사가 자료 선정 시 유의할 점을 한 가지 서술할 것.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니은을 이제 보죠. 주장과 근거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자, 활동하면 디귿을 잘 드러내는 거. 디귿은 이제 보면 자신의 입장. 그럼 이걸 그냥 연결해서 쓰시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답이 뭐냐면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며 각각의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를 그 뭐냐면 그 확연하게 드러내야 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장하고 그 지문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여기 니은 활동하면서 잘 드러낸 거. 입장을 잘 드러내도록 자료를 선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 쉽죠? 예. 그래서 연결시켜갖고 이제 쓰시면 돼요.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토의 학습, 토론 학습, 그 연결시켜 쓰시지 마세요. 더 복잡해. 그냥 그 안에만 생각하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은 그 밑에 미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보면, 자, 미음은 그는 성급하고 정치 양악에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옥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 기지대 청년은 정전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을 불사합니다. 자, 이거는 성향 관련이죠. 성향이론. 그러면 성향이론의 문제점.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죠. 자, 인간의 역사적인 힘을 도식화시켜서 설명한다.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론도 내긴 내는데 되게 기출 관련된 이론을 내고 기출에 관련된 이론도 기출에 관련된 빈도가 높은 걸 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장형 문제, 장문형 문제에는 답을 찾는데 이론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론적인 문제 가끔씩. 근데 이거 뭐 듣기로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답안 채점할 때 뭐 그냥 그거 안 써도 문맥만 맞으면 이거 다 맞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요 행위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 뭐 그래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신라의 왕만과 개혁과 관련된 정책인데 예전에 뭐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근데 한문 사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한문 사조 관련된 그 해석 부분은 제가 그 기출 문제 게시판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고 여기 내용만 볼게요. 일단 기억에 들어갈 왕조는 신나라죠. 신. 자, 13경 중에 하나인 니은을 써라. 니은. 여기 지간이라는 것에 저는 좀 단서를 잡는데 지간은 주나라의 간직이에요. 그래서 주대에 있거든요. 주대. 일단은 13경이니까 주대죠. 해가지고 이 뭐냐면 왕만 같은 경우에는 주대 입각에서 간직제로 다 변경을 했잖아요. 그 중에 지간이라는 그 간직도 그 하나 중에 하나예요. 그때 신설된 간직이.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13경하고 이제 주대인데 못 오면 그냥 주대 다 쓰시면 돼요. 개혁 정치에 관련된 내용들은 왕서의 개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기 왕망의 개혁 정책 다 주대를 바탕한 거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 때 그 조선의 새로운 시스템 만든 거 있죠? 정도전이 이것도 주대를 바탕한 거. 그래서 주대라는 거는
주공이 썼다고 알려지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실제로 그 후에 법가의 어떤 내용적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유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일에 어떤 경제생활 참여하는 걸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례는 적극적인 간섭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정부가 직접 정부의 경제에 참여해가지고 이득을 얻고 개혁을 하고 그런 내용도 있어요. 토지 공개념적인 어떤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혁의 유교적 그 국가의 개혁은 주례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추가할 게 뭐 십상경이 뭐냐?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중요한 유교 경전은 십상경이 나오죠. 우리 사서상경 이렇게 사서오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십상경은 시경, 서경, 역경, 그다음에 예기, 예, 예기가 아니라 예경, 그다음에 춘추, 우리가 이건 오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논어, 맹자, 그다음에 호경이라는 거 있죠. 호경, 호경. 그다음에 이제 이하라는 게 있어. 이하. 음. 이거는 이제 한문 사전인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분류해요. 여기 보면 예경이라는 게 있는데 예경은 그게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의례, 지금 여기 나온 주례, 그 다음에 얘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춘추도 세 가지 해석폰이 있죠. 공난전, 자시전, 아이고, 그 다음에 공양전. 자, 그러면 몇 개 있어요? 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게 십상경이에요. 십상경. 게다가 이 주례는 예기의 세 개의 경 중에 하나야. 주례. 그 다음에 여기 예경의 예경의 세 개 중에 하나고 이 예기에서 이제 나중에 대학이나 중용이 나오죠. 원래는 예기 한 편이었는데 주자가 따로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책으로 독립된 책을 냈고 요게 이제 주를 붙였죠. 사서에다가 사서 집주라고. 자,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서 기획왕조와 신왕조가 니은을 이제 참고해요. 여기 니은이라는 건 정전제죠. 정전제를 참고해가지고 그 뭐냐면 제정한 토지 제도를 규정한 네 가지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일단은 이 정전제를 참고해갖고 쓴 내용은 왕정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토지를 모든 국가 소유로 매매를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일정의 한도를 정한 다음에 그 초과 토지는 친족이나 황당인 등 토지가 없는 자에게 분배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냥 동양사계론이나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걸 노예제 매매도 그 왕정제에 들어가 있다. 뭐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인데 뭐 노예제 매매하고 왕정제하고 좀 관련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참 8번도 이게 참 문제가 됐던 거죠. 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권운동, 페미니즘 운동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자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근데 여권운동은 기획은 여성운동가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여성의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정치적 진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 간설까지 정치적 진보, 예, 정치 진보.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의미죠. 비판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은 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쓴 거야. 이게 정치적 진보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운동은 뭘까요? 이거는 참정권 운동이죠. 여성 참정권 운동. 그래서 여성 참정권 운동 또는 영어로는 서프로제트라고 하죠. 참정권 운동. 19세기 때부터 해서 19세기 말부터 해서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속하고 제1세대 물결에 해당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그래서 영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급진적 성격을 띠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급진적이라는 말은 정책 진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이걸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긍정적으로 본 거야. 당연히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단체에서 이제 들어와서 자기 이제 참정권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시민 불복종의 전술을 채택했는데 뭐 의회에 난입하거나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가격한 모습들을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걸 또 뭐 어떤 사람은 이제 국왕 말밑에 들어가서 스스로 몸을 던져 밟혀 죽는 이만 순교를 행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상당히 가격한데 여기에서는 정치적 진보라고 듣잖아. 그럼 이건 가격한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운동 방식이야.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페미니즘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심홍도 몽프의 이제 글인데 이거는 아주 유명해요. 여성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제2의 성이에요.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2의 성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 서양서 총론에 있고 그냥 상식적인 거야. 그냥 상식적인 거. 근데 심홍도 몽프에는 그 뭐냐면 어디에 속하냐면 자유주의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존주의 페미니즘에 속해요. 여기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속하고요. 가사는 그 중에 1세대 1물결이라고 하죠. 1물결 초창기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온 게 이제 여성의 신비라는 건데 여성의 신비는 그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먹고 시작할게요. 자, 여성의 신비는 베티 프리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자, 그래서 여성의 신비인데 이 베티 프리단은 어디에 속하냐면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의 신비 내용은 그 당시 그 과거의 여성이 가진 고민들 근원들은 여성들이 오직 성적 수동성, 남성의 지배, 모성애의 진작 같은 성적 성취서만 이런 그 이룰 수 있다. 자기 본성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남성을 부러워하고 남성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을 여성의 신비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신비가 미국 여성에게 주는 새로운 이미지는 직업, 가정부에 대한 낡은 이미지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여성의 어떤 성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그걸 비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베티 프리드인데 베티 프리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제2세대 제2 물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제2 물결이고 이렇게 이제 제3물결 겹치고 있는데 하여튼 제2 물결에 해당하고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뒤에 레디컬 페미니즘이었고 급진적 페미니즘에 뭐냐면 시초를 이룬 사람이야. 그렇지만 일단 여성 사회에서는 여성학에서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속하고요. 이 사람이 여성의 신비를 쓰고 그 말년에 뭘 썼냐면 제2단계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그거는 또 뭐냐면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에게 어떤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보수적인 입장에 또 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급진적이었는데 나중에 보수화돼요 이 사람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기 여권운동의 여성 참정권 운동 있죠. 요 얘네들도 이렇게 보면 얘네들 막 급진적인 거 보잖아. 가격하고. 근데 참정권 운동을 얻고 참정권 운동을 때 참정권 얻고 나서는 뭐냐 순한 양처럼 변해요. 노조승류처럼. 그리고 자기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걸 싫어해.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이제 주변에 부르주아 운동이다 하면서 비판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기 보면 극단적인 내용들만 적어놔갖고 마치 이게 페미니즘의 극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역사 그 여성사 흐름에 볼 때는 여성학 흐름을 볼 때는 사상사 흐름을 볼 때는 요거는 상당히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보수적인 운동이에요.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중상층 백인들의 운동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금치적인 성향을 띠었다가 나중에 보수화되는 그런 운동의 특징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페미니즘 여성학에 대해서 그 각 운동들의 특징,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페미니즘의 운동, 그 사상가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래갖고 그 외에도 뭐 자유주의 페미니즘, 실존주의 페미니즘, 그 레디컬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유색인종 페미니즘, 뭐 여러 페미니즘 있어. 그리고 장점 같은 것들고 있고, 그다음 비판 내용들 있는데 그 비판 내용은 여성학계 내부의 비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다시 이제 그 정리해서 제시하겠고요. 그걸 참조하시고요. 자, 기획에 공통된 용어를 쓰고 니은에 들어갈 서명을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있는데, 자, 기획의 용어는 아까 여성 참정권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니은에 들어갈 서명은 제2의 성이야.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성 참정권 운동하고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있죠. 교육과정 거기 보면 그 교육 항목도 있어요. 그 항목들에 나와 있어. 여성 참정권 운동이. 그리고 제2의 성은 교과서도 있지만 하도 유명하니까 상식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문제야. 자, 가와 다에 대한 여성운동의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비판 두 개 쓰셔. 자,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가하고 다죠. 이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죠. 나를 뺐던 거는 뭐냐면 심흥동 오프에는 그 뭐냐면 그 자유주의 운동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존주의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이걸 뺀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적 비판은 여성학계의 비판이 내부의 비판이니까 외부의 비판이 아니에요. 여성 내부 운동의 비판이니까 일단 사회경제적 계급을 도외시했다. 백인 중상층의 운동이었죠. 인종주의를 도외시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답이 두 개로 딱 정해졌다고 돼요. 이 두 개로. 그래서 뭐 가격하다, 급진적이다 이런 것은 다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옆에 이제 해화역 집회나 이런 보니까 꼴팸이라고 하나요? 그 좀 급진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만 이제 보다 보니까 그 가격하고 요즘 비판적인 여성 운동이 많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과 비판적인 걸 이제 문제점을 생각하는데 여성 운동 내에서는 가격하고 급진적인 거는 비판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운동의 한 방향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주의 운동 중에 제일 보수적인 운동이에요. 예, 그걸 조금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를 냈냐? 난 이제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 내부 비판은 여성사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학 문제죠. 여성사 문제는 그 구체적인 어떤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어떤 그렇게 살아온 역사와 관련된 문제고 여성학은 그 여성의 어떤 페미니 이론에 대한 그 관점들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성학은 엄밀히 역사학이 아니라 사회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련 책의 근거를 사회학 책에서 찾았어요. 페미니즘 여성학 부분에서. 예. 근데 이분은 여성사를 여성하고 그러니까 여성학 문제를 여성사 참 착각한 것 같아. 자기가 알고 있으면 관심 갖는 거야 좋긴 좋은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그고 자기 논문에 적어놨다고 해서 여성학을 여성사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냈고 그러니까 뒤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낸 문제를 교육과정 안에 있다. 교육과정 운동 있죠. 여성 운동 있죠. 여성 운동 있는데 여성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거기 교과서도 없고 단순히 교육과정 학문계만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를 내면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내는데 제가 좋아하는 뭐 그 T84, T34, T35의 그 84와 74 구경, 75 구경이 어떤 건가, 그 탱크가 어떤 건가, 그것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1929년 대공황의 케인즈 이론의 그 내용도 구체적 경제학 이론도 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경제학이나 군사학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이지 단순히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깊이라는 게 있지. 그리고 역사학에서 본질적인 문제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성운동이 내부에 있고 참정권 운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냈다? 그거 이게 과연 교과서에 있고 지금 역사학이란 그 기본서 개론서에 논문에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건 사회학이나 페미니즘이 있는 거지. 이거 완전히 범위와 그 내용을 완전히 벗어난 거야, 이거는. 예. 그건 자기가 지금 아직까 독선에 의해서 낸 문제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 어떤 분이 냈는지는 좀 약간 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돼요. 예. 자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가 냈다. 그분한테 풀어라. 그럼 그분도 욕을 저한테 할 수밖에 없어.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제야. 이런 문제들. 여성운동 내부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좀 여성사하고 여성학을 구분해야 되고 자기가 관심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여성학이 여성사도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그 교육과정 항목 자체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그 다른 학문 거를 내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런 식으로 내면 문제가 있다 그거야. 예. 제가 좀 흥분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아유. 자,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남승 강화죠. 이렇게 나는 이제 등수평이고요. 그래서 나는 강동에 와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농촌개혁을 한 지 몇 년이 안 되었고 도시개혁을 막 시작되었습니다. 경제특구도 초보적인 단계였습니다. 당의 11기 3중전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개혁 개방을 이제 선도하는 그 대의죠. 11차 3차 중앙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걸 줄여서 11기 3중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개혁 개방 노선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견지했던 강건은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을 견지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럼 문제 풀면서 계속 나가보죠. 자, 기획에서 밑줄 친 니은의 도시 설치된 도시명을 쓰시오. 그래서 여기 강동은 홍콩 옆에 있는 성이죠. 강동에 있는 성에 경제특구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등소평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모태똥이라고 하지 않았죠. 등소평이 내걸었던 게 뭐냐면 선부론이에요. 선부는 뭐냐면 똑같이 해가지고 모든 똑같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부자가 되고 이 부자가 된 사람이 뒤에 이제 뒤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자. 그러니까 먼저 부자가 될 권리를 내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예전에 그 모태똥 때는 어디를 주로 개발했냐면 중국에 있으면 내지를 주로 개발했어요. 사천성이니 운남성이니 그런 데를 이제 개발했는데 왜 내지 개발했냐면 항상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해양으로부터 공격해온다 이렇게 공격한 거야. 그러면 여기 연안에 뭐냐면 공장시설이나 주요 사업시설이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고 얘네들이 이제 공격하면 후퇴고 시간을 끈 다음에 요 내지에서 탱크나 이런 장갑차 이런 것들 막 찍어내가지고 여기를 보내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내지에서 경제 발전을 이제 깨하려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 등소평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왜냐면 그 해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려면 내지 개발보다는 먼저 여기 그 연안 부근에 몇 개 경제 특구를 만든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먼저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서 선부 경제적 부를 쌓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강동 지역에 상당히 이제 많은 투자를 많이 했죠. 왜냐면 그쪽 지역이 이제 홍콩과 가깝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경제 특구는 선전과 주하이 쓰시면 되죠. 선전 주하이. 강동에 있는. 근데 웬만한 시사에 관심 있는 분은 선전은 썼을 것 같아요. 선전은 홍콩 바로 앞에 있는 도시죠. 홍콩 있으면 선전이 있는데 선전이 지금 홍콩보다 더 커요. 인구도 더 많고. 예. 자, 하여튼 이거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밑줄 친 디귿의 내용을 서술할 거. 디귿은 여기 보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하나의 중심은 뭐냐? 하나의 중심은 경제건설이야. 네, 경제건설. 자, 그다음 두 개의 기본점은
그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인구에 낼 문제는 아닌데 이분이 하도 중국 공산당을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를 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자기 그냥 취향에 맞는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 네 가지 기본점 하나의 중심은 경제 분석가 1점이고 네 가지 기본적 원칙과 개혁 개방은 기본 원칙 그 네 가지 그 기본점은 그 개혁 개방 이게 이제 그 뭐냐면 2점이죠. 2점. 예. 한자 이게 1점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중에 네 가지 기본 원칙만 써도 몇 개 언급해도 그냥 부분 점수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중심, 두 개 기본점에서 개혁 개방, 그다음에 네 가지 기본 원칙 중에 그 네 가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 중에 네 가지 기본 원칙, 그 사회주의 견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견지, 공산당의 지도 견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견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쓰면 부분 답안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야, 시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등소병이 살아있을 때 개혁 개방을 둘러싸고 시장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파와 계획 경제를 주장하는 파가 두 개 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세 개 파죠. 자, 하여튼 그 세 개 파가 대립하고 있는데 이 세 개 파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쳐놓을게요. 자, 하여튼 그때 시장과 계획은 양립된 게 아니라 조화를 강조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남순강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과 대비된 시장을 쓰시면 돼요. 시장. 자, 요거는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하나의 중심 두 개 기본점 관련된 내용은 그 이 아까 설명한 요 책에 나와 있죠? 요 책. 중국 현대사 삼천리에서 나온 요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10번을 볼게요. 10번. 다음 제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승만의 독재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그냥 대충 답만 얘기할게요.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일단 기획의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 선출권, 투표권과 관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췌 개헌이죠. 그래서 적당히 의회의 이제 개헌안을 일부 떼서 이제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자, 요 발췌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개헌안에 보면 그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발췌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부분은 사사고익 개헌안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 사사고익 개헌안은 그 내용을 보면 그 개헌안 통과시켰는데 그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근데 이거 다 쓰다는 게 아니라 사사고익 개헌안에 대통령 중임과 거리에 관한 내용을 한정됐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임하고 견인데 그때 이제 대통령을 더 해먹고 싶은 이승만이 그 중임 제한 철폐를 하죠. 조항에서 없애죠. 그래서 산선 연임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승만이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사람 죽고 나서 그 다음 승계가 부통령인데 부통령을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 대통령 유고시,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을 승계할까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야.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그 지를 승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개헌안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 확실히 이승만이 됐고요. 예. 근데 이기붕하고 이제 장면이 거두게 되죠. 근데 장면이 우세니까 장면이 나중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기붕을 억지로 대통령 그 뭐냐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하다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났죠. 예. 그래서 여기 발제개헌과 사사고익 개헌안은 그 예전에도 기출 예문에 나왔고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11번 문제 보자. 11번 문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마지막 역조론인데 요거는 작문형 문제는 아니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이론적 문제야. 예.
그래서 이 장문형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지만 내용이 이미 이론형 문제라는 걸 딱 보이죠. 예. 그래갖고 보면 문제 풀어보면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시뮬레이션. 예. 게임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2000년도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 공통사의 그 필수 문제로 나왔어. 공통사의 필수 문제가 아니라 통합사회형 문제로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비슷한 게 역할극이라는 게 있죠. 자, 역할극인데 역할극과 비슷해. 근데 좀 달라. 차이점이. 역할극은 단순하고 여러 번 할 수 있고 가격이 싸게 먹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을 좀 강조하죠. 그래서 좀 역사학에서 많이 애용한 반면에 시뮬레이션은 역사보다는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절차, 규정 같은 거 따지고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야.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사회학에서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사회학에서 강조되기 때문에 일사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의외로 요번에 역사과에서 나왔어요. 역사과에서. 요거는 이제 그 어디에 있냐? 파란 책 있죠. 녹색 책은 없앴는데 파란 책은 있어요. 내용을 파란 책 보시고 쓰시면 되고 요거 뭐 윤교사 얘기하고 그 앨리스 아일랜드 프로젝트 게 각자 보시고 중요한 게 여기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시뮬레이션의 단계 도입, 그다음 참여자 훈련, 그다음 모의학습, 참여자 결과 보고 이렇게 네 단계 나누고요. 도입 단계는 뭐 하냐? 지금 기획에 들어갈 내용 있죠? 요거를 보고 그냥 유출해갖고 쓰시면 돼요. 그냥 암기해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획의 역사적 상황을 선택하고 그걸 절제 단순한 학습상을 설정한다.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을 보고 원래는 의도는 유치해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거보다는 그냥 애워서 쓰는 게 낫겠죠. 예.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참여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인물 성장과 역할 배분이 있었고 모의학습 활동 있고 운영 있고 참여자 결과 부분에서 여기 보면 내용 한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뭘 쓰면 되냐. 자, 학생들은 경험을 교환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깨닫는 거 주어진 상황에 느꼈던 어려움이나 갈등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처방을 논의한다. 예. 이것도 뭐 여기에다 끌어다 쓰라고 했는데 저 생각에는 그냥 파란책에 있는 거를 외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마지막 풀어본 게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쓰라고 했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마지막 보면 4천짜리 문제인데 이거는 답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1점, 1점, 1점이면 3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와 여기 중에 하나를 더 비중을 둬가지고 여기 2점을 매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건 단답형이니까 1점 나갔고 기획과 니은 중에 2점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여자 결과 보고가 2점이고 얘가 도입 부분 1점인 것 같아. 여기가 단순하고 좀 그러니까 내용이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론형 문제예요. 예. 그래서 역교론 문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 팁을 드리면 그 이론을 적당히 알고 이론의 본인에 맞춰 생각을 제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최우선 문제와 최시문, 최우선적으로 볼 게 뭐냐면 문제와 그 문제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제시문을 최대한 분석한 다음에 역사교육 이론을 참고를 해서 써야 돼. 그러니까 영역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 이론을 통해서 문제와 제시문을 봐서 푼 게 아니라 문제의 제시문을 보고 그걸 통해서 답안을 유출하고요. 그 과정에서 역사교육 이론은 그냥 참고만 해갖고 쓰는 거야. 그래서 되게 4개의 문제가 장문형이었고 한 문제가 이론형이었고 장문형에 몇 개는 또 뭐냐 이론적인 문제가 있죠. 자, 해갖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역교론 공부하실 때 그 2차 공부하는 것처럼 1차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역사교육 이론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꼭 공부를 해두시고 특히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올해죠. 올해는 장문형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도 예전처럼 뭐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한두 문제 정도
맛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럼 이제 학당 못 들으니까 두 개를 같이 이론형과 작문형을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 그 게시판에 올려놓을 거고요. 제가 목이 좀 가가지고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발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그럼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뵙겠습니다. 예.